활동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17살 여고생이고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듯이 배우 최진실님의 딸 최준이라고 합니다. 난치병 중에 루푸스라는 질환이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이에요. 근데 이제 그거에 걸려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일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해서 어저께 퇴원했어요. 어저께 제 모습이 괴물 같다고 올렸었거든요, 제가. 그래서 아직도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자존감 완전 팍팍 깎이고, 그래도 저는 제가 나을 때까지 여러분이 제 이런 모습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영상으로 본 인물이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인데, 하지만 일단 좀 외모가 좀 많이 좀 변해. 네, 최준희 양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한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근황을 밝혔는데 일단 외모부터가 네. 최준희 양이 그렇게 그러니까 살이 많은 체형은 아니었는데 근데 살이 좀 많아 보이는 듯한 얼굴로 이제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최준희 양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. 이게 정상적인 살이 아니라 부은 것이다. 그리고 최근에 한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. 네. 내가 루푸스 병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는데 그로 인해서 최근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때문에 먹은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얼굴에 살이 이렇게 오르고 그거 말고도 뭐 다리가 아파서 최근에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을 정도로 그리고 피부에도 여러 가지 반점이 생긴다든지 그런 복합적인 증상 때문에 고생을 했다. 네. 그렇게 지금 근황을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루푸스 병이라고 그게 좀 어린 나이에 좀 힘든 병이긴 한가 봐요. 네, 지금 이거니까. 반점 말씀하셨는데 루푸스가 뜻이 늑대랍니다, 라틴어로. 자, 반점이 왜 생기냐면 이 루푸스, 늑대가 물어뜯은 흔적 같이 보인다고 해서 이 병에 걸리면은 반점 같은 게 많이 생긴대요. 네. 그리고 10만 명당 우리나라에서는 14명 정도가 걸리는 희귀병이네. 희귀병이고 난치병이다.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음에 이른다 뭐 이런 병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오랫동안 계속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또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걸린답니다. 9명이 여성이 걸리는 그런 병인데 안타깝게도 최준희 양 16살에 불과한데 이런 좀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네.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그렇게 뭐 안쓰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당하게 나서서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그러나 나을 것이다 응원해달라 이렇게 공개한 것 그것은 사실 병이라는 거는 자기만 앓는다고 그래서 그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. 공개했다는 그 용기가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준희 양이 이렇게 외모가 좀 변하고 그러면은 하재편 좀 이렇게 숨어 있을 만도 한데 1인 방송이라는 게 본인의 얼굴을 내놓고 방송을 한다는 거잖아요. 예, 저게 상당히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준희 양 스스로도 내가 최근에 이 병 걸린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괴물같이 변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스스로 자기가 했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. 하지만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지지를 받고 싶고 또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사람이 병에 걸려서 부작용 나고 이러면 사회생활을 좀 꺼려하고 오히려 자꾸 숨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. 이은하 씨도 얼굴에 살이 올라서 사람들이 막 악플 쓰고 그랬는데 그것도 질환으로 인해서 약 먹어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되면 사람들한테도 오해도 받고 근데 이제 최준희 양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비슷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위 지인들한테 이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. 근데 루푸스 질환이 그러니까 이게 면역 질환인데 원래 면역이 내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감기균이 들어오면 막 잡아먹고 면역세포가. 그런데 그 면역세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내 장기를 왜 이물질이라고 착각을 해서 내 장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. 온몸이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병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고통이 있고 삶의 질을 치명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리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관절염 증세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아픈 거거든요. 사람 몸 전체가. 그러니까 그런 질환이 있다 보니까
최준희 양도 굉장히 지금 좀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저렇게 밝은 얼굴로 방송도 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임방울에서 준이 양 본인 말대로 이걸 통해 가지고 1인 방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또 치유하는 과정을 또 보여주겠다. 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. 여기는. 그렇죠. 그냥 단순히 본인이 치료 과정을 네. 이렇게 공개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개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 거잖아요. 근데 당장 그 모델 이소라 씨가 고 최진실 씨와 각별한 사이였죠. 그랬죠. 이소라 씨가 용기 내어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. 뭐 많은 걸 느꼈다. 이런 댓글을 달아주고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도 네티즌들도 글을 달아줌으로써 이 준이 양이 이런 글을 보면서 또 다시 힘을 얻고 네.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건강한 모습, 씩씩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하진표 1인 방송이라는 게 원래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. 준이 양이 어떤 걸 방송을 하는 거예요? 준이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모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, 화장하는 모습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 네.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. 민낯에서부터 시작해서 준이 양이 최근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는 길에 어떻게 이제 화장을 해서 뭐 변신을 해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지 이렇게 리얼한 뭘 변신이라고 표현을 해, 그러니까 화장의 모습들 이런 걸 요즘 10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유행이죠, 저런 거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콘텐츠가 되는 것이고 또 준이 양이 남자친구 모습도 그 자기 채널에서 그대로 공개를 했거든요. 남자친구도 나와요. 예,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준이 양이 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우리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외로움을 좀 치유하고 위로받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준이 양이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곁에서 계속 용기를 준다고 하니까 아, 그래요? 그 모습이 참 예쁘다라고 해서 좀 준이 양이 최근에 이 아픈 모습을 공개한 이후에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또 1인 방송이고 인터넷이라는 게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. 이 최준이 이 남매가 가급적이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그 부모의 아픈 사연 또 외삼촌의 아픈 사연을 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사실은 그 악플로 출발을 네. 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그 상처를 안 받으려면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들도 많아요. 네. 그런데 사실은 응원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거예요. 그렇다고 숨어지느냐. 그러니까 악플러들이 쫓아다니면서 어차피 할 텐데 도리어 공개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악플들을 보고 면역이 생기는 것. 뭐 그래 괜찮아. 나는 응원해주는 사람이 더 많아.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떳떳하게 바깥으로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또 목소리도 많습니다. 예. 송일국 씨도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는데 하정표는 네. 영국으로 복귀를 한 겁니까? 예, 송일국 씨가 이번에 이제 영국으로 복귀를 한다고 네. 아마 이달 중순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그 연기가 2017년에 송일국 씨가 한번 했던 연극인데 그때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었고 일종의 뭐 코미디 극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연극을 그 출연진들이 그대로 뭉쳐서 또 한다고 하니까 송일국 씨가 이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보다 무대 위에 섰을 때 느끼는 또 특별한 감흥이 있거든요. 무대 위에 섰을 때 관객들을 직접 만나면 관객들한테 기를 받아서 좀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송일국 씨 같은 경우에 상당 기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. 연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워밍업 차원에서도 조금 무대 위에서 작은 연극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뭐 겸사겸사해서 이번에 연극으로 컴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임방금에서 좀 공백이 있었는데 이게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? 네, 아내가 판사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해외 연수를 그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. 프랑스 파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고요.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 가족들은 하고 있고 활동을 위해서 혼자서만 우선 한국에 온 상태라고 하네요. 작년 8월 중순에 프랑스 파리에 갔다고 합니다. 예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일화가 하자면 이 가족 예능에서 이 부부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. 네. 근데 가서 싸웠다면서요? 예, 그때 이제 가족 예능에서 굉장히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네. 매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정도로. 발언이 우리 부부는 싸움이 뭔지 모른다. 싸운 적이 없다.
라고 해서 아무리 화목하고 사이가 좋은 부부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느냐라고 예. 했었는데 이번에 송일국 씨가 프랑스에 가서 드디어 싸웠다. 결혼한 지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고 부부지간에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송일국 씨가 이야기한 것이 기존에 안 싸웠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. 왜요? 둘이 너무 바빠서 싸울 시간이 아, 없었다. 얼굴 볼 시간이 네.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싸우려면 뭐가 부딪혀야 되는데 서로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이러면 이제 부딪히는 거 티격태격 하게 되는 건데 네. 아예 잘 다르니까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서로 바빠서 그래서 못 싸웠던 것이고 네. 근데 프랑스에 가서 이제 24시간 붙어 있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라고 해서 싸움이 시작됐다. 그러니까 네. 뭔가 뭐 어떤 보편적인 부부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자연스러운 거죠, 뭐. 그렇죠. 또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삼둥이들인데 지금 또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, 애들이. 예, 이 송일구 씨가 가끔가다 한 번씩 삼둥이 모습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네. SNS를 통해서 올해 지난달쯤에 한 번 또 공개를 해가지고 뭐 폭풍 성장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사진으로는 가끔 그렇게 보여주지만 요즘에 육아 예능, 뭐 가족 예능 이런 게 이제 발달하면서 네. 거의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옮기면서 보여주잖아요, 요즘에. 그쵸. 유아 때 보여줬다가 나이 조금 먹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, 또 다른 방송사 가서 계속 보여주는데 송일국 씨가 사진은 가끔가다 한 번씩 그렇게 공개하지만 이제 TV에는 안 나오겠다. 라고 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이제 TV에 더 부모로서 더 네. 보여줄 생각은 없다. 그렇게 이번에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TV에 아이들을 내보내고 얼굴이 알려진다는 게 본인들도 그렇고 부모로서도 좀 안 좋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그 전에 그 삼둥이로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아직은 인지를 네. 한다거나 세상과 뭐 소통을 한다거나 그럴 나이가 아닌데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많은 문제가 있겠고요. 아이들의 장래도 장래지만 송일국 씨도 이제는 홀로서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김자진 장군의 외증손, 그다음에 김두한 국회의원의 뭐 외손자, 그다음에 김을동 씨의 국회의원의 아들.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삼둥이의 아빠로 지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송일국 씨도 주몽의 주인공이었던 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그런데 송일국 씨가 이제 송일국 씨 나름대로의 홀로서기가 이제 준비돼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. 그거를 뭐 준비하는 수도 있겠죠. 복귀를 해가지고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